그래서 이 주역 선해라고 하는 거를 왜 이렇게 하셨느냐? 여기 하신데 뜻이 있다. 주역이 위대한 책이고 또 적어도 불교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유교, 도교, 불교를 회통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어스님 대단하세요. 주역선해를 우익지육선서의 주역선해는 원문에다가 현토하고 번역까지 다 하시고 번역을 쭉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옆에 두 줄로 이렇게 여기 각주라 그랬잖아요. 두 줄로 유교의 주역 주석도 다 거의 다 번역했어요. 중요한 정의청과 주자 주석을 다 해놓으셨어.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주역이 아주 잘 된 그 책을 만드셨어요. 이 우익지육 선사는 말이죠. 중용, 대학, 논어, 맹자를 전부 선해가 다 있습니다. 네 종류가. 맹자 선해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역하고 논어, 그 다음에 대학 중역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중용에 대해서 우익지육 선사가 해놓은 책이 중용직지입니다. 여러분 직지 신경할 때 직지는 우리 불교용 아닙니까? 맞죠? 중용직지라는 책이 있어요. 중용의 핵심이 이거다. 그러면서 선사가 유교를 중용에 대해서 해설을 해놓으신 책이 있습니다. 요건 번역이 돼 있어요. 요건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럼 대학도 대학 직지가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에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화룡 점정할 때 용에다가 용을 그림을 때 마지막 눈을 점을 찍는다 그러지. 노노 점정이라고 있어요. 노노에 이 노노 점정 이게 이 용에 눈을 그린다고 하면 노노 점정도 있는데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학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국 중문과 대학원을 책을 쓰는데 보니 중국만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한국학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거를 또 중문과에서 한국만 쓸 수 없잖아요.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걸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중문학에서는 경학이라는 범주가 있어서 유교 경전을 많이 합니다. 문장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춘추, 예기, 논어, 주역 이런 것들도 다 중어중문학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중국의 고대 언어 문자학이 되잖아요, 사상이. 근데 불교만 해가지고는 좀 곤란합니다, 거기서도. 그래가지고 유교하고 불교를 비교하는 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석사 논문이 이상한 논문이 하나 나온 거죠. 어떻게 나뉘어요? 텍스트는 유교 중용에 대해 가지고 쓰는데 불교계에서 유교의 중용을 본거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우익지육선사하고 감산덕천 스님이라고 있어요. 이분보다 선배입니다. 아주 도인이 있으면 감산덕천 스님의 중용책 이름이 똑같아요. 중용직지예요. 그래서 우익지육선사하고 감산덕천 스님이 중용을 어떻게 받는지 그거하고 한국의 중국 것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성철 스님하고 탄어 스님이 유교의 중용을 어떻게 받는지 그건 책이 없어요. 말씀하신 거에 중간중간 하신 거에 다 찾아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과 중국의 선사들이 유교의 중용에 대해서 어떻게 받는지 비교하는 연구를 책을 썼습니다. 그걸 할 때 우익지육선사의 대학 직지도 제가 번역을 했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역선해도 보고 그 다음에 논어도 보고 막 이렇게 우익지육선사 이 한국어로 번역 안 된 책들도 번역하면서 제가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탄어 스님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유교 책을 막 번역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셨다면 지금 우익지육 스님은 사서가 지금 선으로 다 해석해 놓은 책이 있잖아요. 명대에. 아마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소통과 회통과 융합과 이런 학문적 분과 학문을 나누지 않고 전체로 봐야 된다라고 했던 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학통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탄어 스님의 논어, 맹자, 대하,
중용 이런 책들 번역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 스님들이 옆에서 야단을 해가지고 뭘 스님이 노노 같은 거 하고 있냐고. 그렇게 외전만 하냐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도 주역은 그래도 주역 아까 그랬잖아요. 유교의 그래도 최고의 책 한 권 뽑으라면 주역이다. 탄원스님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역은 내가 번역해 놓겠다는 거죠. 탄원스님이 핵심을 노자장자를 하셨다 이거죠.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탄원스님 사상이 불교를 공부를 잘 하려면 노장을 안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고 말이죠. 그다음 선이나 화엄을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주역을 안 보면 어렵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엄 보실 때 청량소초, 청량국사의 소초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통현 장자의 통현론을 중심으로 화엄경을 번역하셨다 했잖아요. 청량국사의 화엄경 소초는 그야말로 불교적입니다. 불교 얘기 가지고만 주석을 주로 달았는데 이통현 장자는 사통팔달이에요. 주역도 가지고 와서 화엄을 해석하고 벌써 600년대 1300년 이전에 이통현 장자가 화엄을 해석할 때 이미 주역 같은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해석을 하셨어. 탄원스님 이게 옳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하시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11월 달에 그 동국대학교에서 그 학술 대회가 있는데 1박 2일 동안 이틀 동안 하는데요. 화엄만 우리나라의 화엄에 대해서 정통하다라고 하는 그 교수님들이 다 나와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화엄만 가지고 23명이 발표를 합니다. 11월 달에. 근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탄원스님의 화엄에 대해서 발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논문을 이걸 써야 됩니다. 탄원스님의 화엄 사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상 화엄도 있고 균여대사 화엄도 있고 이 청량소초, 통현론 이런 게 많은 그 논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탄원스님의 화엄은 도대체 어떤 건가 말이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할 때 탄원스님의 화엄을 얘기할 때 통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은 주역이라든지 노자장자를 모르는 사람이 연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탄원스님 연구하려면 봐야 될 책들이 너무나 많고 바탕이 굉장히 깊지 않으면 탄원스님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탄원스님이 공부해온 그 과정들을 쭉 따라가지 않으면 보기가 어렵다. 유가경전, 도가경전을 다 한번 본 이력이 있어야 탄원스님의 글들을 읽을 수가 있다. 우리 지금 서문 같은 거 보시면 딱 보면 벌써 뭐가 됩니까? 불교 경전 아닌 데서 막 가져와서 막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탄원스님의 유교, 그 다음에 도교, 노자장자, 주역, 그 다음에 역학사상, 그 다음에 회통사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유자재로 종횡무진으로 설명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박한식 선생님한테 유교경전도 배우고 있고 노장도 배우고 이렇게 하시죠. 큰 스님 진심장도 강의하고 하시던데,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불교하고 엮어가지고 회통해서 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안목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최고 가는 분이 탄원이었다. 큰 스님이 지금 이 문헌을 보려면 불교 문헌은 사실 변칙 문장이 많다. 정통한 문장을 보려면 유가 문장을 봐야 된다. 유교 문장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맹자나 장자에서 물리가 터져야 되고 통감에서 터질 거냐 소학에서 터질 거냐 맹자에서 터질 거냐 장자에서 터질 거냐 물리는 거기서 난다. 허사라든지 어조사라든지 이런 그 고전적인 문법은 다 여기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문장을 다 외웠는데 옛날 문헌 보면 해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다 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그게 있고 사상적으로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게 필요하다. 제가 유교 공부, 도교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출간해서 봤더니 남보다 불교 경전 이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처음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불교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격이불교라고 해가지고 노자, 장자,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사상을 비교를 하면서
불교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을 이해를 못하니까 노장이 말하는 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는 현상이 벌어졌던 거지요. 예, 그걸 격의불교라고 합니다. 이 격이라고 하면 격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이게 격이거든요. 이게 격의입니다. 갑자기 불교가 들어왔는데 잘 몰라요. 그럼 우리 틀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로 이해를 먼저 해보자. 그 틀이 노장 사상이었고, 육아에 있는 그런 사상들이 중용과 같은 사상이 중도를 이해하는 데 써먹히고, 공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장의 무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요 틀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했던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노장과 이 주역 같은 거를 잘 이해를 해야, 정말 이 동아시아 불교, 한중일 삼국의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 이것들을 다 안 보고 여기에 관심이 없으니 불교가 재미가 없죠. 동아시아 불교가. 그러니 전부 초기 불교, 인도 불교, 저 남방 불교만 연구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전통적인 이 동아시아 학의 정통에서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뭐 어떤 책 하나를 봐도 전부 다 연관돼서 설명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문, 우리가 주역선의 서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좀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 여러분 지금 제가 거기에 맨 마지막에 말이죠. 오늘은 좀 이 유불선 삼교 회통 사상의 개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그 뒤에 보면 타노스의 맨 마지막 그 책 뒤편에 보시면 말이죠. 책 뒤편에 보시면 어디서 썼다고 그랬습니까? 추성봉하 장경각에서 썼다. 이렇게 돼 있죠? 아, 여러분 이거를 제가 다음에 정역 공부할 때 이걸 자세하게 한번 해보겠는데 말이죠. 저는 이게 너무나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였습니다. 추성봉하 장경각에서 썼다. 타너스님이 마지막 주역, 그 다음에 노자, 이런 그 번역을 어디서 하셨냐 하면은 대전 하카리 자광사에서 하셨어요. 여러분 자광사 가보셨습니까? 대전에 있잖아요. 대전에 그 계룡산 밑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글을 쓰신 건 전부 추성봉 안에서 썼대요. 추성봉 안에서 썼대요. 근데 여러분, 지도를 이렇게 놓고 펴보면 요즘 그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다음 같은 게 인공위성 지도가 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쭉 찾아봐도 추성봉이라는 봉우리가 없어요. 추성봉이라는 봉우리가 없어요. 근데 장경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자광사 가보시면 큰 법당 3층으로 돼 있죠. 1층 조사전, 2층 대웅릉, 3층, 적광전. 그래서 2층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3층에는 비로자나 부처님 이렇게 모셔서 3층 법당으로 돼 있는데, 그 법당 옆에 보면 조그마한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장경각으로 돼 있잖아요. 타노스님 거기 머무르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는데, 장경각은 알겠는데 추성봉 안에 썼었다? 추성봉이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이게 미스테리였습니다. 타노스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걸 찾았습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여러분 북두칠성이 있잖아요.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첫 번째 이름이 천추라 그래요. 요거 추자 씁니다. 요걸 천선이라 그래요. 두 번째 천선이요. 요게 천추라 그래요. 요 북두칠성 옆에 이렇게 보와 필이 붙어 있죠. 이거 보필한다 그러죠? 네. 보와 필이라고 하는 별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천추하고 관련된 이게 추성이라고 하는 별자리니까, 뭔가 천추하고 관련된 건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다음에 그 정역할 때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성이라고 하는 게 요 별을, 북두칠성 첫 별을 추성이라고도 하고 전체를 추성이라고도 합니다. 전체를 추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 이게 이제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늘 지도만 보고 있어서 지도만 이렇게 그 틈만 나면 구글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말이죠. 어느 날 이렇게 여러분 그 대전 하카리 아십니까? 하기네라든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양택 명당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명당이라는 겁니다. 하카리가. 그래가지고 그 자광사라고 하는 것이 타너 스님이 오대산에 계실 때 이제는 계룡산 시대가 온다. 계룡산 시대가 온다고 그렇게 정역에 보면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계룡산 시대가 올 거다. 그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대전에 어떤 병원장 하시는 분이 이 땅을 내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타너 스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칼인데 우암송시열 선생, 조선에서 우암송시열 선생이 거기에 그 서당을 짓고 집성사라고 해요 말이죠. 이 집성사라고 하는 서당을 지어놓고 지금도 거기 가면 장관사에 가면 향나무가 남아있어요. 우암 선생이 심은 향나무랍니다. 그게 했던 자리인데 그 자리를 터를 가지고 있던 대전의 어떤 병원장이 이걸 땅을 내놨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너스님이 그걸 빨리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광사를 세우게 됐는데 여기가 이제 계룡산 큰 줄기가 있으면 이게 끝이 쭉 흘러가서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하카리가 여기 전부 계룡산이고 말이죠.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 넓은 땅이 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게 하카리입니다. 학이 하늘 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데 자광사가 이 한복판에 여기 또 있어요. 한복판에 여기 있어요. 자광사가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다 아울러서 중심을 털을 잡은 게 이 우암의 집성사였던 거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지도를 보다가 보니까 여기에 꼭 요와 같이 생긴 요게 산이 요렇게 하나 있어요. 꼭 북두칠성같이 생겼어요. 이게 여기 산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여기 자광사를 추성봉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얘기 했는데에 큰 뜻이 있습니다. 큰 뜻이 있어요. 왜 북두칠성 아래에 있는 자광사에서 썼다고 했냐면 원래 천추하고 천선 사이를 선을 쭉 이어가면 하늘 제가 이것 때문에 지난 학기에 동양 천문학 수업을 들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별자리 천문학이 어려워서 이 수업을 들었어요. 북극성이 나와요. 여기에 북극성이 나오는데 이 북극성이 여러분 뭡니까? 북극성이 논어에도 나오지요. 자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성이 공지라 모든 무별은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자에 해당하는 걸 북극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죠? 세상을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천문이라고 하는 건 계속 돌고 도는데 하늘을 굴리고 있는 게 북극성이라고 해요. 천자와 같은 자리다. 그러는데 별자리 28수 별자리들이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쫙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 포진된 별자리 가운데에 이 북두칠성이 들어가 있는 이런 별자리 형태를 뭐라 그러면 자미원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미원국. 자미원국이라고 하는데 이 자미원국은 북극성에 있는 이 미미할 미자. 예. 자미원국. 이게 자미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미원국이라고 하는 형태가 뭐냐면 북극성 자미궁이라고도 합니다. 북극성 안에 천자가 사는 궁궐이 있고 이 주변에 별자리가 배치 포진되어 있는 장소 형태를 자미원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미원국
그 안에 이렇게 쭉 설명하는 내용이 하늘 별자리를 그대로 땅에다가 옮겨 놓은 자리가 풍수에서 말하는 자미원국이래요. 거기에 수도를 잡아야 된답니다. 도읍을. 그래서 자미원국을 찾아서 도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계룡산이 자미원국이랍니다. 계룡산이. 한국에서는 계룡산이 자미원국이고, 이 자광사가 있는 이 대전 하카리, 유성의 하카리에 북두칠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천추와 천선, 척별과 두별 사이를 이어서 쭉 하게 되면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육군, 공군, 해군, 사령부인 계룡대가 나와요. 계룡대가 나오는데 그 계룡대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신도안 있죠. 신도안. 무학대사 이성계에서 처음에 조선을 세우려고 했던 도 왕궁터를 이 돌까지 다 깎아가지고 준비했던 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신도안이. 예, 신도안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뭐냐면 북극성 자리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미원국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여기를 이런 곳을 도읍을 잡을 때는 주변에 있는 나라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타너 스님 연구하다가 오만 공부를 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풍수책을 막 사서 보고 막 이렇게 쭉쭉 하게 됐던 거지. 근데 여러분 알게 된 사실이 말이죠. 전 세계에 풍수지리가 유행하지 않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에도 굉장히 강대국일수록 그 터가 수도가 자미원국에 들어있다. 미국 워싱턴, 중국 베이징 이런 데가 자미원국에 들어있다. 우리나라는 계룡대 있는 자리 쪽으로 사실 청와대 같은 게 옮겨가는 것이 훨씬 이롭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풍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 청와대가 지금 자리가 별로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서울의 한양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물입니다. 물. 전 세계에 있는 수도 중에서도 가장 좋은 형태가 한강처럼 물이 많은 것이 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수에서 물은 돈과 재물을 뜻하잖아요. 사람들이 물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이 많아야 그 사회가 부유하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원국은 자미원국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풍수 연구가들이 봤더니. 예. 태시원국, 소미원국, 이런 그 6가지 국이 있습니다. 큰 게 3가지 국이 있어요. 예. 그래서 3원 28수라 그래요. 그 자미원국이 제일 크고,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신화를 다 가지고 있는 요소. 우리나라는 계룡대 있는 쪽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그 민중운동, 개벽운동의 그 센터가 됐던 곳이 바로 지금 계룡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말에 권중화라든지 풍수의 명인들은 그 자리를 가야 된다고 벌써 500년 전에, 60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주변에 있는 곳에 터를 잡은 거는 뭔가 강대국에게 이렇게 이걸 받는다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소설 같은 얘기지만 묘청의 난 때 이미 그게 서경천도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고려시대 때. 이미 그때부터 그렇게 나와 있었던 겁니다. 타노 스님이 여기 자광사 간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예. 지금 자미원 핵심이라고 하는 북극성 자리가 있는 곳이 계룡대입니다. 계룡대 안에 이 하늘 별자리에 봤을 때의 북극성에서 이렇게 자리를 딱 잡고 있는 형태가 이 터로 볼 때는 건해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나침반에 폐철에 건해라고 하는 방향으로 딱 나와가지고 된 곳에 북극성이 원래 하늘에 있는데 그 자리에 정확하게 그렇게 해서 계룡산 정상 청왕궁에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로 옮기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타너 스님도 그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하카리에다가 타너 스님이 자강사를 세우고 이 세상에 전 세계에 좋은 나라들이 하나씩 있는데, 중요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번엔 옴파로스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면 옷 이름이 옷 이름. 옷 이름 말고 원래 옴파로스는 그리스에 있는 옴파로스라고 하는 신전에 있는 돌입니다. 옴파로스라고 하는 건 배꼽이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옴파로스라는 게. 그래서 그 옴파로스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리스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 그러고, 영국은 해가 뜨지 않는 나라의 중심이 우리라 그러고, 일본은 자기네들 태양의 중심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은 중화, 우리가 가운데 중자 중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네들이 뭐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사상이 있는데, 한국에도 없을 리가 없지요. 우리도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중심이 계룡산이라는 거예요. 계룡산은 산 전체 하나가 바위산 통돌이라는 겁니다. 돌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기가 굉장히 세다는 겁니다. 수도 서울은 전 세계에서 물이 가장 풍부하다. 한강에 물이 풍부해지면서 우리나라가 경제 한강의 기적이 됐다. 라인강도 물이 늘어나면서 발전했다 그러시잖아요. 그렇듯이 이 전 세계 경제에 가장 센 곳이 뉴욕이지요. 뉴욕입니다. 뉴욕이 허드슨 강이 있고 뭐 이런 강이 두 개가 막 있더만요. 그죠? 제가 뉴욕을 안 가봤지만 지도만 보고 압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보면, 그러나 뉴욕이 왜 수도가 되지 못합니까? 뉴욕을 놔두고 왜 워싱턴을 수도로 합니까, 미국이? 이런 형태가 돼 있는 거 어떻게 알고 했는지 그 사람들이. 워싱턴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를 백악관을 놓고 뉴욕이라는 곳은 경제 대국의 그 중심으로 남는 겁니다. 핵심은 말이죠. 모든 수도의 전 세계 강대국의 수도는 강물이 반드시 동서수가 흐르면 동서수가 가로로 흘러요, 물이. 뉴욕은 세로로 흐르잖아, 그렇죠? 모르십니까? 저는 안 가보다 보니까 세로로 흐르던데. 런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전부 물이 수도의 가운데를 가로로 흐릅니다. 동서수가 흘러야. 우리 한강이 가로로 흐르지요. 그렇게 가로로 흘러야 됩니다. 저기 몽고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는 가난한 나라는 세로로 흘러요, 수도가. 그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고 타너 스님이 저걸 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오대산에서 이쪽까지 오셨는가? 우리가 이제 주역 하시면 이제 주역 보시고 정역 보시고 타너 스님 예언하셨던 거 보시고 막 이래 할 거 아닙니까? 한국이 지구의 중심이 될 날이 있고, 계룡산이 전 세계의 정신 문명의 수도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 근거가 어디 있느냐? 추성봉이라고 하는 이런 이 비장대에 있는 그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거의 모르고 있지요.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자팍다식적인 내용들이긴 하지만 앞으로 재미난 많은 내용들이 이 속에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정역이라고 하는 것들, 김희불 선생의 정역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나라에서 나온 역학인데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잘 없는데 제가 그걸 혼자서 5년 이상 제가 혼자서 그걸 파고들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타너 스님의 사상에 더 가깝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타너 스님도 그렇게 해서 이 주역 역학을 다 공부를 다 하셔서 책을 내시면서 이 추성봉 아래의 장경각에서 썼다라는 말씀이 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천문학, 주역 막 이런 것들을 이 타너 스님 연구하기 위해서 방대하게 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말 이제 그야말로 주역 선의 문장을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엔 정역도 보실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 컴퓨터로 해가지고 여러분 보실 수 있게 지도를 보면서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타너 스님은 그러셨습니다.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불교 공부를 해서 현실 생활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리고 불교는 보편적인 사상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한국 불교의 한국 스님으로 살면서 한국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속만 그냥 벗어나서 살 수 있겠느냐? 그래 싶고 한데 선서 세간해라고 있잖아요. 그죠? 세간해. 예. 세상의 일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다. 세존 석가모니 부처님은 세상 일을 가장 잘 환히 아시고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현실에게 도움이 돼야 된다. 철저히 여기에 입각하셔서 사셨던 분이 타너 스님이셨고, 그래서 현실상의 정치인이든 그 어떤 분이든 와서 자문을 구하고 물으러 왔을 때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항상 맞아주셨던 분이 타너 스님이다. 그게 무예 회통 사상에 입각해서 그런 것이 있고, 그런 방면에 큰 역할을 했던 게 타너 스님의 주역이나 이 역학 사상의 방대한 지식과 법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삼교 회통 개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역선에도 보고 그렇게 할 테니까 좀 내용이 약간 어려우니까 집에서 좀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거를 어떤 걸 모르겠구나 이렇게 표시도 하시고 쭉쭉 타너 스님의 주역선의 서문은 아주 명문장입니다. 이런 문장을 외워도 좋을 만큼 최고의 문장이고 최고의 이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